그 사람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을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사람을 봅니다. 웃는 얼굴, 다정한 말투, 작은 호의 하나하나에 마음을 열게 되죠.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믿음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늘 친절했어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고 작은 일에도 웃으며 반응했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엔 묘한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끔씩 나를 향해 미묘한 비교를 던졌고 누군가에 대해 말을 하며 눈빛이 살짝 흐려졌어요. 그 순간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처음부터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배신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그렇게 대해온 겁니다. 다만 그 대상이 아직 나가 아니었을 뿐이죠. 비가 오는 날, 그 사람은 유독 활짝 웃었습니다. 내가 우산 없이 젖어 들어가는 걸 보며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우산을 건네는 일은 없었죠.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자신을 보호하고 남은 구경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어느 날은 내 실수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 말이 참 고마웠죠. 그런데 그 뒤 다른 사람들에겐 다르게 말했더군요. 그 사람 좀 허술해. 일을 맡기기엔 불안정해 보여. 그렇게 내 신뢰를 받으며 내 뒤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내 편인 척, 속으론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철저히 나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배신은 싸움이나 다툼처럼 시끄럽게 오지 않아요. 조용히 스며드는 비처럼 다가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부드러웠던 건 진심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보다 말을 지키는 사람이 더 귀한 이유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가. 그 사람은 늘 조용했습니다. 내가 울 때는 힘내라는 말만 남겼고 내가 웃을 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내 뒤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 사람 좀 위험하더라. 겉으론 괜찮은데 뭐랄까 좀 불편해. 그 말들이 돌고 돌아 내 귀에까지 들어왔을 때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너무 믿은 탓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바란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럴 거라 믿었던 것뿐이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달랐다는 걸. 하지만 그걸 알아차린 지금 나는 그 경험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말도, 그 거짓된 배려도 모두 지나가야 할 바람이었고 이제는 그 바람 덕분에 진짜 나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조용한 거리, 그 사람의 발소리. 어느 날 문득 주변이 조용해졌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공기는 다르게 흐르고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서 낯선 기류가 번져갑니다. 그 중심에는 늘 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었고, 같은 공간에서 웃고 있었고, 같은 것을 나누며 하루를 채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웃음이 낯설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듣던 음악에서 그의 숨소리가 빠졌고, 함께 걷던 길에서 그의 발소리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멀어질 준비를 할 때 아주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답이 느려지며 말수가 줄어들죠. 하지만 정작 멀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변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빠서 그랬어. 요즘 정신이 없네. 이런 말들은 사실 거리두기의 예고편일 뿐이에요. 그 사람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내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함께 있는 듯 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골목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배신은 소리 없이 준비됩니다. 큰 사건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용히 내 옆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는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말 속엔 책임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보호만이 남아있죠. 어느 날 그의 SNS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봤어요. 그곳엔 내가 알지 못하는 웃음과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대화들이 있었죠. 그걸 보며 처음 느꼈어요. 아, 나는 이제 저 사람의 관심 받기구나.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가장 마지막에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아픈 걸.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한다는 것. 사람은 필요할 때 누군가를 아주 쉽게 이용합니다. 특히 다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그 친절은 전략이었고 그 침묵은 계산이었죠. 그 사람은 나를 배려하는 척하며 늘 나를 한 발자국 뒤에 세웠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엔 편했지만 결국은 외로움으로 변해갔어요. 언제나 그의 시선은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고 나는 그 틈새에 스스로를 구겨 넣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죠. 사람의 본심은 그가 나를 불편해할 때 드러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주목받을 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얼마나 밝게 웃는지를 보면 그 관계의 깊이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땐 어깨를 내줬지만 내가 잘 될 땐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 위로는 전략이었고 그 함께했던 시간은 오직 자기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 눈빛 하나에 흔들렸고 왜 그 미소 하나에 마음을 다 주었을까?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도 나처럼 진심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이제는 압니다. 그 조용한 거리,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엔 내가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남았다는 걸요. 그 사람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었고 회복이었어요. 당신은 이용당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고독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는 줄 알았던 사람에게 혼자였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그 사람은 늘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고 내 고민에 조언을 건넸고 심지어는 내 기쁨에도 축하를 건넸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반응이 너무 정확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사전에 답을 외워온 사람처럼 그는 언제나 맞는 말만 했습니다. 결코 과하게 공감하지도 지나치게 멀지도 않았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라 거리 조절이었죠. 필요할 땐 가까이, 부담스러울 땐 한 걸음 멀리. 그가 보여준 친절은 그저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관계 기술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응해주는 걸 우리는 정이라 부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정을 지렛대처럼 사용합니다. 내가 나를 믿는 만큼 나는 너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은 나에게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고민, 나의 약점. 나는 그것들을 나눈다고 믿었고 그는 그것들을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바꿀 수 있도록
그때는 몰랐죠. 내가 흘린 진심이 언젠가는 내게 되돌아올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가끔씩 나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조건부였어요.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요즘 조금 예민한 것 같아. 너 덕분에 일이 잘 됐어. 다만 이번엔 내가 좀 과했지. 그런 말들은 나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칭찬이 위로가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종 가능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배신은 단지 등을 돌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쓰는 것, 내가 기댈 줄 아는 걸 알면서 그 기댐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은 내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떠나면 내가 알아차릴 테니까요. 대신 곁에 머물며 조용히 영향력을 유지했죠. 내게 선택권이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모든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너무 의지했나?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했나? 그런데요, 그 모든 질문의 출발점은 내가 틀렸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더라고요. 하지만 잘못된 건 누군가를 믿은 내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이익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나약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일이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넨다는 건 그 마음이 언젠가 다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미는 손이니까요.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용당한 게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진심을 악용한 것이지 당신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결국 언젠가는 상처를 입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경험을 고맙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는 나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점점 흐려질수록 내 이름은 또렷해지고 있으니까요. 배신의 조짐은 언제나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게 명확했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수상했을 때도 있었고 말의 끝이 이상하게 남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내가 예민하게 굴면 관계가 틀어질지도 몰라. 그렇게 내 감각을 눌러가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 했어요. 돌이켜보면 그 조짐들은 이미 아주 초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는 딴청을 피우거나 그래도 너는 괜찮잖아라며 내 아픔을 가볍게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너무 쉽게 말하더군요. 이건 너니까 말하는 거야. 그 말 속엔 친밀함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경고였어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죠. 사람은 본심을 감추기 위해 자주 배려라는 얼굴을 씁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반복될수록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 사람은 늘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를 위한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정작 나에 대해 가장 조용했어요.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도, 누군가 내 뒷말을 할 때도 그는 늘 말없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이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마음이란 건 참 이상해서 상대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면 그동안의 의심을 덮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내가 멀어지려 할 때마다 작은 호의를 건넸죠. 내가 너한테는 진짜 미안하더라. 너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그런 말 한마디면
나는 또 무너졌습니다.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나를 다시 끌어당기는 골이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붙잡아야 하는지를요.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이 뼈처럼 박힌 적이 있습니다. 넌 너무 감정적이야. 그 말은 비판이 아니라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이었어요. 내 감정, 내 직감, 내 말들을 모두 과민 반응으로 몰아가며 결국 나를 침묵시키는 방식이었죠. 그건 아주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은 손에 흙 한 톨 묻히지 않고 상대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기술.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는 스스로를 더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몰랐을까? 왜 나는 믿었을까? 왜 나는 경계를 늦췄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익숙하게 오래도록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 사람은 늘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의 곁에 머물다 이용할 만큼 얻은 뒤엔 조용히 물러서는 것.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대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짓밟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능숙한 사람이라 부르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상처 입은 자신을 탓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람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춘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내가 그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아챈 게 아니라 그가 너무 오래, 너무 능숙하게 숨겨왔던 거였다는 것도요. 조짐은 늘 있었고 신호는 수없이 깜빡였고 나는 그걸 외면한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건 후회할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었고 그 사람의 말 몇 마디로 흔들릴 정도로 작은 마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등 돌린 자리는 언제나 차갑습니다. 한때는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고 사소한 일 하나에도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건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사람은 떠나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별의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그저 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내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으며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침묵은 처음엔 오해였고 다음엔 무관심이 되었고 끝내는 외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펐던 건 그 사람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떠날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그 침묵 안엔 말보다 더 많은 말들이 숨어 있죠.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말하는 수고마저 피하고 싶었던 거겠죠. 말하는 순간 책임이 생기니까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리감으로 마무리하려 했던 겁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끝낼 줄 아는 사람은 정직하지만 조용히 등을 돌리는 사람은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난방이 꺼진 방처럼 그 따뜻했던 기억들마저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날은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장면이 떠오르다가 이내 지금의 침묵과 겹쳐지며 더 깊은 외로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의 추위를 모를 겁니다. 자신은 단지 관계를 정리했을 뿐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떠나는 사람은 가벼운 마음이지만 남겨진 사람은 무거운 감정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관계의 종결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대체 뭐였을까? 그때 그 말들은 다 거짓이었을까?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줬던 걸까? 그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음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사람과의 거리만큼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등 돌린 사람은 돌아보지 않지만
돌아보는 건 늘 남겨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흔적을 되짚으며 수많은 장면들을 반복했죠. 어디서부터 어긋났던 건지, 언제부터 마음이 식었던 건지 그 작은 조각들을 이어붙이며 무의미한 퍼즐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 위에 남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혼자였다는 걸 그 사람은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곁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었기에,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기에 지금 이렇게 허전한 거니까요. 사람이 차가워지는 건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그 따뜻했던 시간이 모두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진짜였고 누가 연기하고 있었는지를. 그 사람의 등은 멀어졌지만 그 자리에 내가 남아 있었다는 것.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잊지 않는 한 그 자리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등 돌린 자리를 스쳐가는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날이 틀림없이 찾아올 겁니다. 상처는 기억이 아닌 흔적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익숙하던 목소리, 자주 듣던 말투, 손끝에 맴돌던 그 표정까지도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잊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저 삶이 조금씩 그 자리를 덮어가기 시작한 거였죠. 기억은 지우려고 할수록 선명해지고 흐르게 두면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역시 억지로 떨쳐내려 할 때는 더욱 선명해졌지만 그저 내버려 두었을 땐 어느새 흔적만 남게 되더군요. 처음엔 그 흔적도 보기 싫었습니다. 마치 눈에 띄기만 해도 마음이 시릴 정도였죠.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공간을 지날 때, 우연히 닮은 향기를 맡을 때면 괜찮은 줄 알았던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조용히 그 자리를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흔적은 아프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해줄 뿐이죠. 내가 진심이었다는 증거야. 그때의 너는 누구보다 용기 있었어. 그래서 이제는 그 흔적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기억을 품은 자국입니다. 그 자국은 때로 흉터로 남기도 하지만 어떤 날엔 나를 지켜주는 무늬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이런 시간을 지나왔어.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여 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이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누구를 얼마나 믿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 서사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말투에 녹아 흐릅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마주친다면 나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움도 후회도 아쉬움도 이제는 마음에서 벗어난 감정들이니까요.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거죠. 사람은 마음을 거두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로 손에서 놓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저 어느 날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는 이 사람 생각이 하루를 망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나를 안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토록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책하던 나에게 그래도 잘 버텼어. 참 많이 아팠겠다. 그 말을 조용히 건넬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입지만 그걸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가 사람의 눈빛을 바꿉니다. 나를 속인 사람의 얼굴보다 그 시간을 지나온 나의 얼굴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나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자국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상처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얼마나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를 향해 내민 손이 결국 나를 아프게 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흔적을 안고 다시 내 하루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어떤 날은 그 자국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지나가고 햇살은 다시 창을 두드리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진심은 결국 닿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관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속에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까? 혼자만의 추측으로 마음을 닫곤 했어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상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신뢰라는 마음의 뿌리를 뒤흔든 일이었고 세상 전체가 조용히 등을 돌린 듯한 느낌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막혔던 마음도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닿는다는 사실도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얼마나 평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건 무심한 위로가 아니라 기다림이 섞인 물음이었습니다. 내 대답을 진짜로 들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렇게 다시 한 사람을 믿어보게 되었고 그 사람은 나를 다시 상처 입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같진 않다는 걸, 모든 친절이 의심스러운 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 사람에게 받은 아픔은 사람 자체를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 덕분에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진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건 관계가 가진 역설이자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더 민감해지고 더 빠르게 다치는 법을 배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만들어내는 단단함은 닫힌 문을 안에서 여는 힘도 함께 키워주더군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그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그 마음을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 그 말 없는 울음을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무턱대고 믿지 않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관계를 지켜보는 눈이 생겼고 그 시선 속엔 두려움보다 따뜻함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를 돌아보면 참 많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온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신이 나를 무너뜨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나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진심은 결국 닿습니다. 당장 닿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멈추지 않고 흐른다면 어디선가는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 믿음을 다시 품게 된 건 누구보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상처는 숨겨야 할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랑했고 믿었고 함께 살아냈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안고도 다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떠났든 그건 그의 몫이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내 몫에 진심을 다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마음이 다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각들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조용한 믿음을 다시 한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습니다. 그게 관계의 끝에서든 시간의 끝에서든 반드시
조용히 따뜻하게 닿습니다. 떠난 이보다 남은 내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렸는지. 그 물음표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답을 찾아야 내 마음도 덜 아플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물음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 사람이 떠난 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떠난 이의 뒷모습은 이제 흐릿해졌습니다. 그가 웃는 얼굴로 돌아선 건지 차가운 표정으로 사라졌는지조차 기억에서 점점 지워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 남은 나는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없는 지금의 내가 더 진실했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상처는 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늘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저 지나온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길은 꽃이 피었고 어떤 길은 발밑이 미끄러웠을 뿐이죠. 길이 나빴다고 해서 걷던 내 걸음이 틀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나를 미워했을까? 아니면 미안했을까? 혹은 아무 생각조차 없었을까? 가끔 그런 상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상상이 내 시간과 마음을 쓰기엔 너무 아깝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는 대신 내 마음의 결을 더 잘 들여다보는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관계는 두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이별은 언제나 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밀어냈더라도 남겨진 건 결국 나의 감정, 나의 기억, 그리고 나의 일상입니다. 그러니 이별 이후의 삶은 그 사람이 아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 어떤 말을 남겼든, 내 삶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하니까요. 나는 그 사람을 향해 너무 오래 마음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조금씩 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씩 내 쪽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쓰던 말을 나에게 건네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넌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만하면 정말 잘했어. 그 말을 처음엔 낯설게 느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이젠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기보다 스스로를 향하는 걸 보며 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떠난 이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돌아왔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나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조금 더 단단해졌으며 조금 더 나 자신을 아끼게 되었죠. 이제는 압니다. 어떤 관계든 끝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끝내지 않는 한 그 상처가 내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는 걸요. 떠난 이보다 남은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보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내가 더 강하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거리, 같이 듣던 음악, 함께 웃었던 장면들까지 모두가 그 사람의 그림자를 불러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들이 더 이상 날 흔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그대로인데 그 감정이 사라졌어요. 더는 아프지 않고 더는 미워하지 않고 그저 지나간 한 시절로 남게 되었어요. 그건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기억해낸 거였죠. 그 사람을 중심에 두었던 내 시간을
이제 나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은 거였어요. 사람을 잊는다는 건 기억에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반응하지 않고 그 소식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얼굴을 떠올려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건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입니다. 이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기울어졌던 마음을 이제는 나에게로 되돌려오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걸 오래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끝도 없는 질문 속에서 나는 나를 지우고 있었죠. 하지만 질문을 멈추고 나니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였다는 것. 그게 나에게 상처를 준 방식일 뿐,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 그걸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 사람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죠. 이별을 겪고 나면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집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인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내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추던 말투 대신 내가 편한 말투를 찾아냈고, 그 사람이 좋아하던 것들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걸 다시 떠올리게 되었죠. 그 사람을 잊는다는 건 나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나 자신의 기준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그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더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나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그건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바라던 나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나를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내 마음이 더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평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조차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상처도 실수도 후회도 모두 내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그 모든 걸 껴안고 나는 다시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 사람을 잊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나 자신이 다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반복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같은 일, 같은 표정, 같은 상황 앞에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낌새가 느껴지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그 사람과의 일이 끝나고 난 뒤 나는 모든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누가 친절을 건네도 그게 진심일까, 의도는 없을까? 경계의 시선을 먼저 띄우곤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조심스러움은 한동안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도 함께 막고 있었어요. 사람은 결국 경험한 만큼 달라집니다. 아프게 떠나간 사람 덕분에 나는 사람을 더 오래 지켜보게 되었고,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게 되었으며, 첫인상보다 마지막 반응을 더 믿게 되었죠. 그 사람은 내게 많은 걸 남기지 않았지만 단 하나 분명하게 남긴 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방비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정한 말에 쉽게 기대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건 상처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표정을 지어도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진심은 늘 가장 작은 말과 가장 평범한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상대의 아픔을 무심히 넘기는 사람과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 나는 사람을 너무 빨리 받아들였고 내 마음을 너무 빨리 열었으며 함께라는 말에 너무 쉽게 기대었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함께 걸을 사람인지 잠시 머물 사람인지 조용히 지켜볼 줄 알게 되었고 그 판단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은 이제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누구를 더 잘 믿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 직감이 내 편이었다는 걸, 내가 누군가를 믿었던 그 마음이 약함이 아니라 용기였다는 걸요. 그 사람은 아마도 내가 이렇게 단단해진 모습을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나는 누가 날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누구를 피하거나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웃고, 때론 울고, 어떤 날은 흔들리지만 결국 중심을 잃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입니다.